자,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답 맞춰봅시다. 1번은 2, 2번에 5, 3번에 4, 4번에 5, 5번에 3, 6번에 1, 7번에 4,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3, 11에 3, 12에 4, 13에 3, 그 다음에 서술형. 자, 14번 봅시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하고 B를 접촉시켰더니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어요. 그 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고요. 자, 외부와 열 출입이 없었고 A가 B보다 처음 온도가 더 높았어요. 그럼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A에서 B 쪽으로 가는 이동하는 열의 양이 B가 A로 가는 열의 양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두 물체의 온도 같아지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열 평형 상태라고 하죠.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까닭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즉, 고온의 A에서 저온의 B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A는 온도가 낮아지고 B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15번은 자, 여러가지 열의 이동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가 같은 경우에는 금속 막대를 통해서 열이 이동을 하죠. 따라서 가는 뭐라고 불러줍니까? 전도.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물이 끓는 거죠. 그러니까 대류. 네, 직접 열이 이동을 하는 거 복사. 네, 이렇게 되겠죠. 실생활에서 가와 나의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 가. 전도로 이동을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국그릇에 국그릇에 담궈 놓은 숟가락이 뜨거워진다. 그 다음에 대류 현상으로 나오는 얘는 난로를 켜면 방 안이 따뜻해진다.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건조한 공기가 들어간 이중창으로 단열 효과가 크다. 자, 이중창이 열을 차단하는 원리는, 즉 이중창 안에 있는 이 공기층 있죠? 이 공기층은 단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질문 있어요? 어느 거요? 저 6번이요. 6번이요? 자, 자,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둘씩 접촉시켰을 때 열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A가 E보다 높고, E가 C보다 높고, C가 B보다 높고, D가 E보다 높고, A가 D보다 높죠. 그럼 순서대로 짝지어주면은 A, 그 뒤에 누가 와야 돼요? E, E 뒤에 누가 와야 돼요? C, C 뒤에 누가 와야 돼요? B. 그 다음에 D가 누구보다 높아요? E보다 높죠. 그럼 요 사이에 D가 들어오고 A가 D보다 높으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A, D.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B가 가장
낮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제일 지난 거 안 들었네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시험 때만 해도 됩니다. 그닥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 고난도 문제 만점 체크. 그러니까, 이거 위험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네. 네, 하면 안 되는 거, 네, 그런 게 답이에요. 네. 네. 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으면, 네, 굳이 배우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재난과 안전은. 네. 거기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지진 났는데 다음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밖에 나가서 뛰어다닌다. 뭐 이런 게 답이에요. 네. 네. 자, 고난도 만점 체크. 1번은 2, 2번에 3, 3번에 5, 4번에 4, 5번에 2, 6번에 3. 질문은 없어요? 네. 자, 이제 10단원 비열과 열팽창 봅시다. 자, 비열. 비열은 우리 그 2학년 앞에서 했었던 그 물질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예, 비열도 물질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자, 보면은 비열을 하기 전에 먼저 열량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열량. 열량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을 줄여서 열량이라고 해요. 또는 열의 에너지를 열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여러분들 우리 열량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제 칼로리, 킬로칼로리죠. 그래서 뒤에 음료수나 과자나 식품을 사면은 뒤에 1일 섭취 권장 열량 또는 1회당 열량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단위는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같을 때 물질이 얻은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게 돼요? 예, 커져요. 그러니까 질량이 같을 때 물질이 얻은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열량하고 뭐하고 비례관계다는 소리예요. 온도 변화하고 서로 비례관계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 값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질량하고 뭐하고는 서로 반비례다. 온도 변화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준 게 바로 뭐냐면은 요거예요. 열량. 그러니까 열량은 비열 곱하기 물질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네,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량하고 뭐하고 비례해요? 온도 변화하고 비례하고. 열량이 같을 때 온도 변화하고 질량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식이 A는 B 곱하기 C라고 돼 있으면 등호하고 건너편에 있으면 서로 무슨 관계냐면은 비례 관계예요. 즉 얘가 커지면은 얘도 따라서 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 같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둘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비열은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열에너지를 바로 비열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를 사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에너지, 이게 비열이에요. 자, 그래서 비열은 열량을 이게 퍼는 나눴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퍼는 나눴다는 소리라 따라서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으로 나눠준 거라서 실제로는 열량을 구해주는 식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보통 이제 문자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열량을 나타내는 값이 Q예요. Q. 비열은 C라고 써줘요. 그 다음에 질량은 M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인데 온도는 보통 T인데 변화량은 뭐라고 써주냐면 요 앞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처럼 생긴 로마 문자를 써줘요. 여러분들 로마 알파벳 중에서 요거 뭐예요? 알파. 요거는 몰라? 베타. 요거는 감마. 직각삼각처럼 생긴 요거를 델타라고 해요. 델타. 여러분도 알걸?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오메가, 세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울걸요? 각도값 세타 이런 것도 다 로마 알파벳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Q는 C, M, 델타 T 그래서 시멘트 뭐 이렇게도 외우고 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래서 열량은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과 같다. 자, 그래서 보면은 비열은 물질마다 서로 어떻게 돼요? 값이 다 달라요. 따라서 물질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기준이 되는 물의 비열 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1kcal per kg 도시예요. 물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다? 1kcal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열량을 공급하더라도 질량이 같으면 비열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쉽게 뜨거워지지도 않고요. 한번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잘 식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는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잘 변하게 됩니다.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잘 변해요. 자, 그래서 비열 질량과 온도 변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질량이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러니까 식이 이거예요. Q는 C, M, 델타 T에서 질량이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해주면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되겠죠. 결국에 Q 값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보면은 식용유하고 물하고 보면은 물의 비열이 식용유보다 크단 말이에요. 따라서 물은 아무리 끓여도 100도씨 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기름 온도 같은 경우에는 180도, 200도씨까지도 올라간다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열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식용유가 훨씬 더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더 어떻다?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도 같은 종류의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은 질량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게 돼요? 작아요. Q는 C, M, 델타 T에서 보면은, 자, 같은 종류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비열이 같은 상태고 같은 열량을 주면은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온도 변화 값이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같은 열량을 다해도 양이 많은 물의 온도 변화가 양이 적은 물보다는 어떻다? 더 작게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열과 우리 생활을 해서 비열이 적용되는 예를 보면은, 자, 모래와 바닷물 보면은 뜨거운 여름날 요새 같을 때죠. 같은 양의 태양열을 받아도 모래가 바닷물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한낮에 뜨거운 백사장 맨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은 그 정도로 뜨거워지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비열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이 바로 뭐냐면은 해륙풍이에요. 그러니까 해륙풍은 조금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비열차에 따른 온도 변화, 그 온도 변화에 따른 기압차로 인해서 바람이 부는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건데, 해륙이니까 육지와 바다에서 서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걸 해륙풍이라고 해요. 해안 지방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여러분들 해풍은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에요. 보통 바람의 방향에서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바로 풍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고, 반대로 밤에는 육풍,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은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비열이 누가 더 커요? 바닷물의 비열이 더 커요. 알겠죠? 그래서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비열이 큰 바다보다 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서 둘의 육지와 바다에 뭐가 발생하냐면은 육지와 바다에 온도차가 발생을 해요. 온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뭐를 발생시키는 거냐면은 기압의 차이를 발생을 시켜요. 참고로 여러분들 공기가 이동을 할 때는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바람이 불 때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부냐면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을 해서 바람이 불어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게 되는데, 일단 이 낮 시간에 부는 해풍부터 한번 봅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똑같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은 누가 더 온도가 높아져요? 비열이 작은 육지의 온도가 바다보다 낮에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진 공기가 육지에서 이렇게 상승합니다. 온도가 높은 육지 위의 공기가 가벼워져서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저기압이 돼요.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그럼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해서 어디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바다 쪽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학에서 올라가는 공기를 상승기류라고 하고요, 내려오는 공기를 하강기류라고 해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쪽이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기압은 어느 쪽이 높아져요? 바다 쪽이 육지보다 더 높아져요. 그래서 기압이 높은 바다에서 낮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낮 시간에 부는 요 바람을 뭐라고 불러준다? 해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해가 없어져 버리면 식기 시작을 하는데 누가 더 빨리 식어요? 육지가 더 빨리 식어요. 왜?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거 바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육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시간은 뭐가 부는 거예요? 육지의 기온이 바다보다 높고, 이 빨간 구간에서는 누가 더 높아요? 바다의 기온이 육지보다 높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낮 시간에 뭐가 부는 거예요? 해풍.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시간에는 밤 시간에 뭐가 불게 되는 거예요? 육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육지가 더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누가 더 높아요? 바다가 육지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이렇게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이쪽이 저기압이 되고요. 상승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육지 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요? 아이고, 고기압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고기압이 되니까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밤 시간에는 뭐가 분다? 육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륙풍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는 낮 시간하고 밤 시간 안에 어디가 더 온도가 높고 어디가 더 기압이 높은가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발생하는 원리는 비열 차이에 따른 냉각 속도의 차이예요. 해륙풍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열 차이에 따른 냉각 속도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해륙풍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이나 찜질팩.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같은 열을 받더라도 온도 변화가 더 작아요. 그래서 보일러 배관이나 찜질팩 속에 넣어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요새 그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 받을 때 보면 냉각팩으로 뭘 써요? 예전에는 뭐 냉각 젤이 썼는데 요새는 그냥 물 얼려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얼음도 굉장히 잘 안 녹아요. 이렇게 냉각팩으로 사용을 해주면 오래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물을 보일러 배관이나 찜질팩에 사용을 하는 것도 비열 때문이고, 그 다음에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금속 냄비보다는 잘 뜨거워지지는 않지만 한번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도 잘 안 식죠. 그래서 돌솥비빔밥이나 아니면은 찌개 같은 거 뚝배기에다 끓여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오래 뜨겁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뚝배기의 비열이 뭐보다 크기 때문이다? 냄비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열팽창 봅시다. 자, 열팽창. 열을 받으면 팽창, 부피가 늘어나는 걸 열팽창이라고 해요. 물체가 열을 받아서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바로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열팽창은 물체가 열을 받으면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왜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냐면 온도가 높아진다 라는 소리는 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다는 소리고요.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건 앞에서도 했었죠. 그쵸? 입자의 운동이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활발해지기 때문에 요거예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이게 한 방향으로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어떻게 되니까 다 멀어져 버리니까, 따라서 길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부피도 같이 늘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바로 열팽창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증가하게 되고, 액체 같은 경우에도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서 열팽창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 입자 사이 거리는 누가 커요? 원래의 입자 사이 거리, 입자 사이 거리가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하고 요 세 가지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제일 커요? 원래 기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액체 고체겠죠. 그러면 열팽창하는 정도도 누가 제일 커요? 기체가 제일 커요. 왜? 원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원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많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열팽창 정도는 같은 열량을 공급을 했었을 때 기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는 기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팽창하는 정도는 기체는 물질에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같다.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늘어나요.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하게 돼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법칙?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뭐 부풀어 오른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요. 열팽창 지수라고 해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물체의 온도가 많이 변할수록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애시당초 처음에 클수록 길이와 부피가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변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큰 기체가 가장 같은 열량을 주어도 많이 변하고, 그 다음에는 액체, 고체 순으로 부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팽창을 이용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어요. 열을 팽창하는 정도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접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는 게 특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되는 장치에 보통 바이메탈을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화재 경보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는데, 이게 보세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을 위에 놓고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을 아래 놓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열을 해주면, 이거 봐봐. 왼쪽이 여러분들 열팽창 정도가 큰 거고 여기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늘어나는 정도가 왼쪽이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더 많이 늘어나고 여기 적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요. 이런 식으로 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해져 있었을 때는 온도가 통하고, 늘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버리면은 안 통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통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통하고, 다시 식어서 붙으면 통하고 떨어지면 안 통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것도 금속이니까 전류는 통하는데 왔다 갔다 접촉했다 떨어졌다 접촉했다를 온도에 따라서 반복을 하게 되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에 사용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전기 다리미 보면은 다리미가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온도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딱 꺼졌다가 온도가 식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거를 반복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액체 온도계. 온도계 속 액체의 부피가 온도 변화에 비례해서 팽창하는 것을 이용을 해주는 게 바로 액체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수은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피가 저온이나 고온이나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온도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10도에서 20도로 올라갔었을 때 늘어난 부피나 80도에서 90도로 10도 올라갔었을 때 늘어난 부피는 어떻다?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해야지 같은 눈금이 나타나는, 일정한 비율로 눈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온도계 속 액체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팽창을 실생활에 이용한 예를 보면은, 자, 선로의 틈, 이게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기차 철길을 보게 되면,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저게 없는데, 철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쇠하고 쇠가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선로가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서 거의 붙어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수축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하철이 밖으로 다니는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로만 말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도 다니잖아요. 1호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 놓여있는 철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는 거의 가까이 붙고 겨울에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제가 더 시끄럽겠어?
틈이 있는 게 시끄럽겠니? 없는 게 시끄럽겠니? 겨울이 시끄럽죠. 왜냐면 이 틈이 있으면 여기를 덜커덩 가니까. 그래서 여름이 좀 더 조용해요. 기차가 가는 소리가. 그 다음에는 다리. 교량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은 게 아니라 조립해가지고 몇 개의 상판을 이렇게 이어 붙여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콘크리트도 여러분들 돌이 지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팽창하고 수축해요. 그래서 다리 중간에 다리 이음매를 설치를 해주면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져서 다리 길이가 늘어났었을 때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콘크리트만 갖다 지으면은 얘가 문제가 되는데 요새는 콘크리트 안에다 뭐 집어넣냐면 철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서 건축물을 짓는데 콘크리트 건물도 여름이 되면 좀 늘어나고 겨울이 되면 줄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가 늘어나는 정도가 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안에서 철근을 넣으면은 철이랑 콘크리트가 거의 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부스러지거나 부러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가스 배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길이가 길어져서 가스관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구부러진 틈을 만들어줘서 여기서 약간 늘어나고 수축하더라도 얘가 휘어지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곡선을 한번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을 하는 얘가 치아 충전재. 여러분들 이 충치를 제거한 다음에 충전 물질을 안에다가 넣어준단 말이에요. 뭐 아말감이든 아니면 레진이든 이런 걸 채워주는데 치아와 충전재 사이에 이 틈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아랑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을 해줘. 왜냐하면 우리가 뜨거운 음식도 먹지만 차가운 음식도 먹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안에서 치아도 늘어났다 줄었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열팽창 정도를 가진 물질로 치아를 떼어주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철하고 콘크리트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낮아졌을 때 균열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줍니까?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33부터 137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답 맞춰봅시다. 1번은 OX죠. 그죠? 자, 다음에 2번은 비열이 다른 두 물질을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고요? 작고요. 그 까닭은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질량이 10kg인 물질에 5kcal의 열량을 가했을 때 물질의 온도 변화가 2도씨였다. 그럼 이건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여러분들 Q는 아까 C, M, 델타, T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가한 열량이 얼마예요? 5는 비열 몰라요. C 곱하기 질량이 얼마예요? 10kg. 온도 변화가 얼마였어요? 2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C는 20분의 5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에 해당이 됩니까? 0.2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온도가 25도씨고 비열이 1인 물 2kg의 온도를 40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번 열량 구하는 거죠. 그럼 Q는 비열이 1이래요. 질량이 몇 킬로래요? 2kg래요. 온도 얼마 올려야 되는데 이게 40도씨로 올린다라고 하면 안 돼요. 25도에서 40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몇 도예요? 15도죠. 따라서 Q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0. 이렇게 봐야 돼요. 최종 온도에서 그러니까 이 온도 변화 델타 T는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프는 두 액체 A,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액체의 질량이 같았을 때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B는 몇 도예요? 10도. A는 얼마예요? 20도. 따라서 온도 변화하고 비열하고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따라서 비열의 B는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돼야 됩니다. 자, 두 액체의 종류가 같으면은 여러분들 Q는 CM 델타 T에 의해서 열량 같았고 비열도 같아요. 그러면 질량이 큰 쪽이 온도 변화가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질량 B는 몇 대 몇이다? 1대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우리 생활에서 비열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안 지방에서는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에요. 반대예요. 바뀌었죠? 뚝배기는 금속 냄비보다 잘 데워지지도 않아요. 그죠? 사막의 일교차는 해안 지역보다 더 작다.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막은 수증기가 공기 중에 적어서 공기의 비열이 더 작아요. 예, 리을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뭐예요? 근데 이거 잘 데워지지 않아야 되죠. 이것도 틀렸죠. 사막의 일교차는 해안 지역보다 더 작다. 크죠.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 비열이 작으니까 더 커요. 그러니까 맞는 거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리을밖에 없네.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틀렸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지? 예.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열팽창은 물체가 뭘 받아서? 열을 받아서 길이와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물체에 열을 가하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린가스 병에 같은 양의 물, 콩기름, 에탄올 넣은 후에 뜨거운 물 속에 넣었더니만 유리관에 표시된 높이만큼 액체가 올라갔대요. 자, 그러면은 처음 높이보다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누구예요? 에탄올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콩기름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물이 올라갔죠.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액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한다는 맞아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팽창하는 정도도 다르고요. 각 액체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 거고, 열팽창 정도가 제일 큰 거는 부피 변화가 제일 큰 에탄올이다. 예,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열팽창 정도가 다른 구리와 납을 사용해서 만든 바이메탈이에요. 바이메탈을 가열할 때와 냉각할 때, 여러분들, 납이 구리보다 열팽창 정도가 커요. 그러면은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언제일 때? 고온일 때. 저온일 때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일 때는 어디로 간다? A. 저온일 때는 B.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열팽창과 관련된 현상으로 옳은 것은 OOXX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뒤에 탐구 체크 한번 봅시다.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질량이 같은 두 액체의 온도 변화는 물질의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비열에 따라 달라지죠.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식용유의 온도가 물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식용유의 비열이 뭐보다? 물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양의 물과 식용유를 핫플레이트에 올려놓고 같은 시간 동안 열을 가했을 때 식용유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많이 올라가는 까닭은 결국엔 뭐에? 식용유의 비열이 더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식용유의 비율이 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 그래프는 질량이 같은 서로 다른 물질 A, B, C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에 질량이 같죠. 그러니까 Q가 C, M, 델타 T니까 같은 열량을 같은 질량에 줬으니까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비열이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열이 제일 큰 건 누구예요? A.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비열이 순서대로 나타나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그렇죠. 어차피 같은 불꽃으로 가열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받은 열량값은 어떻다?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B-1 봅시다. 자, 요 실험에서 뜨거운 물에 담긴 수조에 액체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를 넣으면은 액체의 부피는 증가합니다. 물과 에탄올 중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는 누가 더 크게 변해요? 예, 열팽창 정도가 큰 에탄올이 더 크게 변합니다. 실험 결과로 보아 에탄올은 물보다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네. 그 다음에 액체에 열을 가하면 열팽창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까닭을 서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즉,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 입자에 운동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기 때문에. 예, 입자에 운동하는 정도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액체를 채우고 뜨거운 물이 든 수조에 넣었대요. 높이가 올라가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바로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네. 자.